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이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순위가 아니라요. 가나다 순위입니다. 이 중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쳤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엇이 승부를 갈랐을까요? 구도는 탄핵을 기준으로 2대2로 짜여져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2명이나 들어간 걸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바뀐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싸움은 여기서 2명의 후보를 가리는 거죠. 본격적인 경쟁이 오늘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2차에서 더 많이 반영되는 당심은 어떻게 흐를지, 합종 연행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4명이 참석한 오늘 미디어데이 영상 보시고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포즈 좋습니다. 그럼 이쪽도 우리는 있는 척 하세요, 그냥. 여기 없어. 있는 척 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 부장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한다고 이제 공지를 했었고, 그래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좀 더.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후보님 나와주십시오.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는 것 같아서. 잘하고 나서, 박수 잘하고 나서 이런 말씀.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AI 공부 좀 더 하셨습니까? 예, AI 공부 지금부터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그날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님께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네, 한동훈, 홍준표.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세 분한테.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다 얘기하고 왔어요.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내일은 우리 둘이, 금요일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예? 네. 예,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래도 나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네, 두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2차 경선 미디어데이 영상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내드렸는데 여기서요, 오늘 뭐가 있었냐면 1대1 맞수 토론을 후보마다 한 명씩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3번 토론을 하게 됐고요. 안철수 후보는 1번,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는 이제 2번씩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 3번 토론을 나서게 되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한동훈 후보가 3번의 기회, 위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본인 하기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후보는 지금 그 경선에 임하는 처음의 자세는 본인이 언더독이라고 생각했을 언더독?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던 한동훈 후보는 뭐 2, 3위권 이렇게 구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든 걸 이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 또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현실 자각 타임을 느끼게 되면서 예. 이제 탄핵은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포션이 좀 커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사실 예.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것만 놓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냈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씩 기회가 과거보다는 더 예.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다봤습니다. 그럼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 여기가 이제 후보들이 지목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후보를 보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서로 지목을 했어요. 여기에 지목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좀 작용했다고 보이세요? 견제 심리 아닐까요? 견제요. 그러니까 누가 어쨌든 2강에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후보들이 저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가늠을 해볼 텐데 그에 대해서 앞서서 좀 견제를 하겠다 이런 심리의 발동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은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게 각자의 선명성을 최대한 이 부각시키면서 뭔가 이 딱 가기 전은 이런 그럴 수 토론을 있겠죠. 하게 될 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의식한 거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언더독 얘기를 하셨는데 출발은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면서 언더독인데 견제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언더독 같지 않은 언더독 이런 어떤 위상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위상이 예. 아닌가 싶어요. 그건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 그에 대한 어떤 이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가 좀 예. 견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누구와 가장 토론을 할 때 본인이 선명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탄핵에 가장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양 극단에 있는 두 후보. 예,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을 하는 게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이 토론 상대 지목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2차 경선에도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변수가 되는 거고 정광재 대변인은 1차 경선에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셨는데 박 의원께서도 1차 경선 결과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누가 될 것이냐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세요?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의 일종의 전략적 균형 감각 같은 것이 발동되면서 상대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표가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분 중에 가장 그 탄핵 반대 입장이 선명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출마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우진 않았지만 윤심 후보임을 은근히 부추기는 그런 네. 전략도 한편에 깔고 있는 데다가 이제 캠페인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예. 과거지향적 캠페인을 했어요. 뭐 과거 지향적. 네, 드럼통 들어가고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얘기하고. 예. 근데 이제 체제 전쟁이라는 게 상당히 모순인 게요. 그러니까 체제를 수호한다는 건 헌정을 수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헌정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헌정 질서의 전복 시도를 엄호하고 두둔하면서 체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나경원 후보의 캠페인이 예. 이 당원이나 지지층 마음에 다가서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좀 후반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나경원 후보의 패인이었을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나라는 이 드럼통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좀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의 드림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 드림통이 될 것이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Every time Coldplay comes to South Korea, there is no president.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one person to b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President of Korea. That is our drummer, Mr. World Champion, you see. He's very good, he's very good. He's very kind, he's very firm. 몇 가지 논란이 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나경원 후보의 악수, 뭐 드럼통 얘기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뻐꾸기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패착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런 그 가십적인 내용이 패인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와 인물 정책인데 이번 구도를 놓고 본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과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이 구도가 명확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그랬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온정적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절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로는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표가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도의 문제였지 이게 뭐 드럼통이라든가 뭐 콜드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성 요인에 의해서 작용했다고 보진 않고요. 예. 나경원 의원 뭐 그동안 굉장히 선명성 있는 메시지들 많이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냈는데 특히 윤심 마케팅과 유사한 맥락의 전략들을 폈는데 그게 이제 뭐 윤어게인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연계되면서 오히려 나경원 후보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단했습니다. 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께. 그 윤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배희철 변호사 신당을 만들겠다 공지까지 나왔다가 4시간 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 특히 조금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선 상황에 윤 대통령 이름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을 게 없고 그런데 심지어 뭐 창당을 한다 예.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에 대한 어떤 경계심 같은 것들이 저는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후보들이 사실 그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물론이거니와 뭐 김문수, 홍준표 후보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근데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이 탄핵 국면에서 이제 이른바 친윤 쪽에 섰던 탄핵 반대에 섰던 후보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거론되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그 사실은 나경원 후보도 아니 왜 대선 경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자꾸 꺼내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이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강으로 좁혀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출당, 뭐 탈당 이런 얘기를 이미 꺼내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본선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기하려면 윤 대통령과 명시적으로 선을 긋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조치 없이 저는 본선 확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때문에 이게 이제 뭐 4강, 2강 이렇게 좁혀가면서 그 문제가 점점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이른바 이제 탈윤석열 하려는 그 움직임이 국민의힘 전체에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성찰하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먼저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그 자당 의원들이 그 반성을 하는 게 그게 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사건건 깐죽대고 사사건건 터집 잡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어요.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맞겠죠. 방금 전 두 분의 얘기와는 다르게 홍준표 후보는 아예 한동훈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에 가서 사과하고 오라고 했어요. 정광재 대변인. 네. 여기서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마 본인이 결선에 올라간다면 가장 잠재적인 그 구도의 대상 예.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구시장 시절에도 한동훈 당시 대표 시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인격 비판 많이 모독적인 했죠. 발언 네.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한국 정치에서 유독 그 작용이
크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예. 유교적 마인드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공적인 문제로 불거졌을 때 본인이 왜 계엄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탄핵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 아까 박 의원님 언더독답지 않은 언더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경선의 관심은 한동훈 후보가 과연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모아지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개인적 미안함을 갖는 것과 지금 유권자로부터 평가받는 영역에서 사과할 것과 이건 예.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언급을 한 걸 들으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에서 특히나 배신자 프레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꺼낼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강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최대한의 견제를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때문에 이제 한동훈 후보 책임론 예. 이걸 아마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그런 반론을 했어요. 12월 3일 날 밤에 그러면 만약 당대표셨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예. 저처럼 하지 않았겠느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피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즉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탄핵이 아닌 일종의 이제 자진 사퇴의 기회를 줬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실은 그걸 유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홍준표 그 후보의 인식도 약간은 좀 궁색한 면이 있어요. 때문에 이게 약간 이중적인 그 난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한동훈 그 후보를 견제하느라고 한동훈 책임론을 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과의 거리두기를 또 본선도 생각하고 예. 또 탄핵에 찬성했던 표심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나 지지층에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의식했을 때 그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워낙 이제 홍준표 그 시장이 정치 경험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토론이나 이런 데서 강점을 그동안에 보였던 분인데 요 모순, 요 난관을 이 향후에 있을 한동훈 후보와의 두 번의 양자 토론에서 예. 어떻게 비켜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답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박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윤심에 가장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탄핵 선고 이후에 가장 먼저 차담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러면 지금 오늘의 1차 컷오프를 본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속마음이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할 거고 본인의 의중이 가 있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만들고 싶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도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뭐 여전히 이제 윤 대통령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지만 그게 주류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40일 뒤에 이제 본선인데 예. 본선에서 윤호개인을 외쳐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지지층 표도 제대로 다 못 모은다. 이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후보도 당도 거리두기에 나설 수밖에 없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언짢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걸 거스르고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저는 뭐 그 윤 어게인 신당 같은 게 그런 시도였다고 보는데요. 그런 시도가 일어난다면 국민의힘의 이 본선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설사 지더라도 예. 잘 져야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뭐 본인의 어쨌든 이 사법적 대응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저걸 저렇게 망쳐놔 버리면 또 당내에서 그 책임론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내키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2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7일간 4명의 후보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명을 이제 여기서 뽑는 건데 정관장님 여기 2차 경선에서는 1차보다 당심이 아예 50%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 때는 완전 국민들 상대로 예. 물론 뭐 역선택 조항이 있긴 했지만 근데 2차 때부터는 당심 50%와 민심 50%로 구성되는데 근데 지난 2024년에 있었던 우리 당대표 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예.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민심과 당심 모두 62%, 63%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우리 당의 지금 책임 당원이 77만 명이라고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77만 명인데 이 정도 숫자면은 이게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당심 내에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또 과잉 대표된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여전히 많겠죠. 그러나 민심과 당심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잠깐 앞에도 언급이 됐겠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박 의원님 지금 현재 4명의 후보들을 보면은 2명 여기 이제 현격히 갈려요. 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입장이 이미 나온 거고 관건은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1차 때 그 스탠스를 계속 2차 때까지도 가져갈 것이냐. 근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두 분은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좀 과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 한동훈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 또 아까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 전략적으로 의식해서 그 입장을 유지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후보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게 지난 1차 토론 과정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직무를 다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자진 사퇴에 시간을 줬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는 어쨌든 반대했지만 계엄은 잘못됐고 본인이 만약 그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다면 몸으로라도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 이제 그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미묘하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거냐. 또 너무 선을 그으면 이게 이제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너무 이제 여전히 윤석열 엄호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중간층이나 이게 여론조사 50% 들어가거든요. 그 반감을 살 수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적절한 그런 거리감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두 후보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이걸 확장시켜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최종 후보가 됐을 때는 아마 본격적인 거리두기를 두 후보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 시절에 내가 제명을 추진했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그 경선을 통과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온정적인 사람들의 표까지 얻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대답이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지지 없이 경선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가장 현명한 답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거에 출당과 관련한 논의를 하라고 당대표로서 지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내 반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이게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는 2017년에도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 7개월 정도 지나서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어떤 식으로 잘 이별할 것인가. 그것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방법들을 잘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포함해서요. 근데 2017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보수 정당이 분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 찬성했던 분들은 당에 나가고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조기 대선을 치렀는데
그 상황만 하더라도 뭐 박근혜 출당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12월에 직권으로 출당을 시킨 이유는 그 다음 해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상태로는 도저히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작용을 해서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취한 건데요.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당이 분당도 안 됐고 여전히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당원들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유를 고려했을 때 이걸 그냥 놔둔 채, 그러니까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뭉갠 채 조기 대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본선 확장력을 국민의힘이 보일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출당론, 뭐 제명론 이런 징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2차 때부터요. 그럼 이제 2차 경선에서 51%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2명이 다시 선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일단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과반 후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과반 후보 나온 건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구도, 그러니까 4명인데 과반으로 여론조사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 여론이라는 게 사실 여론조사가요, 우리가 그냥 대충 수치 적는 것 같지만 그게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죠. 지금 나오는 뭐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과반을 기록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그 4강에서 과반 기록하는 후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다 캐치프레이즈는 과반을 득표해서 후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되겠다. 그거는 이제 3월 모의고사 보는 고3 수험생이 서울대 가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것과 같다고 봐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반 득표하는 후보는 이번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1대1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는 정말 더 선명성이 강조되는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당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치열한 경선 과정, 그 과정의 일환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1차 컷오프의 득표율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당에서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2차 경선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박 의원님께는 하나 김문수 후보가 초반에는 1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전양세로 좀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최근의 지지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또 다른 후보들 특히 이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오른 그런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탄핵 그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능동적인 작용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김문수 후보로 결집되면서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출마까지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이 좀 덜 준비된 모습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만 하더라도 3번이나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었고 한동훈 후보는 뭐 작년에 그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런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국무위원 되기 전까지 상당 시간을 야인으로 보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김문수 후보가 뭐 정치 경험이 많고 경력도 상당하신 분이긴 하나 이 예기치 못하게 열린 조기 대선에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탄핵에 그동안에 반대했던 그 여론이 어떻게는 이렇게 수면 위로 많이 분출이 됐었는데 막상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계속 탄핵 반대를 고집해가지고는 대선이 안 된다라는 이제 뭐랄까요 전략적인 어떤 이 표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김문수 후보 지지율 하향에 영향을 미친 데다가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밖에 세게 불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만 적극적인 단일화 의사를 밝혔어요. 다른 후보들은 이게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분은 최종 후보가 아니구나. 저분 지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네. 이제 이런 심리까지 더 얹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등등의 요인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다른 후보들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또 그 후보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도 관심인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하고 뭐
우리끼리만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뭐 어느 후보하고도 이런 행보를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본선이 지금 되게 되면은 당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 후보께서 직접 컨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 만나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막 접촉을 하고 있었죠. 정광재 대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끌어올려고 좀 경쟁하는 분위기입니까? 뭐 현역 의원들이 오면 캠프에 오면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죠. 기뻐할 일도 많고.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조직력 이런 것들 많이 좀 퇴색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뭐 자신들의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캠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하면 현역 의원분들이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결선 후보에 오를지 또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몸을 사리는 현역 의원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이유로 굳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최근에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후보별로 차량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현역 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많이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좀 선언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혼전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